제가 그동안 항상 말해줘 왔던 것이 상속제도가 정그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는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된다. 그리고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개별적인 효행, 폐륜을 고려하여서 나눠야 된다라는 변천사회가 있었다고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정근대적인 조선시대 그리고 유교시대 토지에 관련해 가지고 호주제도 사이에서 살던 분들, 그런 1920년대에서 1940년대 태어나신 분들의 의사가 현재 망인들이 가지는 의사이고, 이분들이 주요 피상속인들이 되고 있고 망인이신데, 이분들이 생각이 그런 유교시대 시절에 멈춰 있습니다. 남녀 차별, 적장자 상속 이런 부분 측면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 사이가 유언자가 의사가 더 많이 고려돼야 된다거나 유언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개인적인 은원이나 부양, 요양 관련한 기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족이 먼저고 아들이 먼저고 적장자가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법은 계속하여서 우리 근대제도 가족보다는 개인, 그리고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 개인적인 관계, 거래 관계, 그리고 평등한 관계, 상속인들 사이에 이 점이 점점 강조되는 식으로 법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이 점의 괴리 때문에 현재 상속 분쟁이 벌어진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좀 드리고자 대한민국 상속제도의 변천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좀 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고 지식 얻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제도 변천사를 제가 법정상속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제도는 일제감정기 관습법 시대부터 현행 민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근본적인 변혁을 거쳤습니다. 봉건적, 가부장적 차별구조의 해체와 남녀 평등 실현이 핵심적인 변천의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정 이전 시대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법원이 관습법이었습니다. 민법 시행 이전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에 관한 사항은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습법상 상속의 주요 내용은 호주 상속 중심의 구조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호주 상속인 장남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대법원도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그의 유산은 호주 상속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라고 10년 전에도 판시해왔습니다. 이때는 여성의 상속권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딸, 특히 출가한 딸도 더 구별해서 원칙적으로 상속에서 배제되었고 배우자의 독립적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자녀 중 아들이 원칙인 거죠. 그리고 절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주가 사망하고 후계자가 없는 절가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경우 유산은 근친자가 승계하거나 리동의 소유에 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후 양자 제도가 흔히 이용되었습니다. 사후 입양으로 인하여 호주 상속은 개시되지만 재산 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옛날엔 유교 시대에는 집안을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촌의 아들이라거나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 친가로 입양되어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는 유명 유학자, 조선시대 유학자분들도 그런 식으로 입양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정민법 시대가 시행되었습니다. 1960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이 정해졌습니다. 직계비속 남자는 1, 직계비속 여자는 남자의 2분의 1, 출가한 딸은 남자의 4분의 1, 배우자, 처는 직계비속 남자의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혼인외자, 인지된 경우는 혼인 중인 자의 2분의 1입니다. 특이하죠? 주요 특징은 호주 상속과 재산 상속이 분리됐다는 것입니다. 제정민법은 호주 상속과 재산 상속을 분리하여 재산 상속에서는 복수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할 수 있도록 구조를 도입하였습니다. 지금 상속이 오히려 나중에 생긴 거죠. 그리고 여전히 남녀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2분의 1, 출가한 딸은 남자의 4분의 1로 규정되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명문으로 규정된 거죠. 배우자의 상속분도 직계비속 남자의 2분의 1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 외자는 차별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혼외자가 많았습니다. 이때 사생아들이. 인지된 혼인외자는 혼인 중의 자의 2분의 1의 상속분만 인정된 것입니다. 본래 아버지에게 인정이 못 되면은 상속분도 못 받는 것입니다. 홍길동도 배달은 혼인 외자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공동 상속인이 동순위 일정 될 수가 있도록 돼 있는데 이때 지금 같은 제도 배우자 공동 상속 순위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1977년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79년 1월 2일 시행됐습니다. 이때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 남자는 기준 1인데 개정 후에는 균분이 되었습니다.
직계비속 여자는 남자와 균분, 출가한 딸도 남자와 균분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하도록 지금과 유사하게 됐습니다. 혼인 외의 자는 그대로 혼인 중의 자의 2분의 1로 되도록 유지되었습니다. 입법 취지는 남녀차별 철폐였습니다. 이때 드디어 균분 상속 원칙이 도입된 것입니다. 1977년이 되어서야 남녀 간의 상속분 차별이 폐지되고 직계비속 간 성별,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출가한 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균분 상속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헌법상에 평등 원칙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여성 평등 원칙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차별이 있었어요. 헌법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던 거죠. 우리 시대가 이렇게 규정과 실질이 다른 시대가 상당히 길었어요. 그리고 이때 배우자 상속분이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화를 가산한 방식으로 강화됐습니다. 지금처럼 된 것입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는 점도 배우자의 생활보장 필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배우자 자체라기보다는 배우자의 이제 기여도를 따지는 게 됐죠. 이때 당연히 남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왜냐면 남녀 차별적으로 상속이 되어 왔잖아요. 배우자란 것은 이것도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자에게 기여했으니까 준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0년 민법이 개정이 되고 1991년 1월이 시행된 이 제도에 와서야 드디어 지금과 같은 방식이 획기적으로 원칙을 가지게 됐습니다. 직계비속은 기존처럼 1. 남녀, 출가 외인 이런 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도 기존처럼 5할 가산, 그리고 혼인 외의 자는 인지를 했든 안 했든 그것과는 차이가 없이 무조건 혼인 중의 자로 1대1 기존 비속과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생하든 아니든 인지가 되었든 아니든 다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호주 상속빈 가산분이라 해서 5할 가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게 됐습니다. 장자가 호주 상속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인정이 되지 않게 된 겁니다. 1990년도가 되어서야 이 제도가 시행된 것입니다. 혼인의 자는 차별이 완전 철폐되게 됐습니다. 인지된 혼인의 자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혼인 중의 자와 동일한 상속분을 갖게 됐습니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인도적 관점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인도적 관점은 좀 관념적이잖아요. 이것은 인간적인 평등, 박애와는 좀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상속분, 가산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호주 상속을 하는 직계비속 장남자에게는 고유의 상속분에 5화를 가산한 규정이 있었는데 1990년 개정으로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이제서가 되어서야 어떻게 보면 남녀 차별 균분 상속 제도가 199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법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장남우대 원칙이 법률상 완전히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갑오개혁으로 저희가 그 노비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게 1896년인데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머슴 제도가 있어서 사실상 노비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일제시대도 있었고 한 1950년대 60년대까지 1990년대도 장남우대 원칙이 비로소 소멸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아직도 장남우대 원칙으로 상속 차별을 받았다고 소송하는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모자 관계, 법정 친자 관계가 소멸하게 됐습니다. 혼인의 자와 아버지의 배우자 사이의 법정 친자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게 됐고 사생아든 후처든 전처든 뭐 이런 거가 전혀 없이 모든 상속인의 모든 자녀는 동일한 균분 상속이 당연히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상속분 규정이 이때 약간 정비가 됐습니다. 순위는 이제서야 비로소 동일하게 됐습니다. 5할 상속과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 직계존속에 5할을 가산하는 내용으로 지금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여분 제도가 이때서야 비로소 신설이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는 제도가 민법 제1008조의 제2, 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실질적 기여를 상속에 반영하여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자녀들이 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 망인에게 어떠한 효도를 했는지 그거에 관해서 계산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개인적인 관점을 고려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상속제도가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적장자, 장자가 당연히 가져간 거고 뭐 그 사람이 효도를 했든 아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이때 입법 취지를 종합해 드리면은 가부장적 호주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혼인 여부, 성별, 출생 경위에 관해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방향으로 대전환한 것입니다. 차별이 모두 폐지되고 혼인 중 자녀 여부, 남자와 여자, 친생자와 양자 구별 없이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상속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한정 승인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에 따른 입법 개선입니다. 상속인이 예상치 못한 채무를 포괄 승계하여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행 법정 상속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91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현행 민법 제1009조는 제1항 동순이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 제2항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배우자 이런 식으로만 구별하고 있거든요.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동순위로 되어 있고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동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직계빈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습니다. 여기까지도 없으면 3순위로 형제자매가 되고 여기도 없으면 4순위로 사촌 이내 반계혈족이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인 상속분 산적 방법으로는 법정 상속분이 있습니다만 상속재산 분할은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주 상속재산이 상속 개시 당시 적극재산과 생전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간주 상속재산과 법정 상속분율을 곱한 금액이 법정 상속분액이 되고 여기에 법정 상속분액의 특별수익을 뺀 금액이 구체적 상속분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변천의 방향을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부장제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호주 상속인 장남을 우대하고 있었는데 균분 상속 원칙이 남녀 차별, 적장자, 차남 구별 없이 확립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이 실현되게 됐습니다. 여성 배우자의 상속분이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완전 균분 제도가 확립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5할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여성 아내를 말한다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평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제도 도입으로 법정 상속분의 획일적인 적용을 보완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학자분들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 원칙과 개인의 존엄 및 양상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상속법 영역에서 구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진 그냥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방식이 계속 분쟁이 생겼던 이유가 여전히 여성차별, 차남차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여성차별적인 관점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아들에게 다 주고 딸들에게 전혀 안 주겠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실제로 계속 아들한테는 다 주고 아들한테는 전혀 안 주고 그리고 딸들에게 말도 없이 유언장을 만들어 놨고 아들에게 다 주고 있고 그럼 딸들에게 한 푼도 안 주려고 하고 실제로 아들들이 그거 위조하는 사례도 있고 유언장을. 근데 또 이걸 생각해보면 옛날에 아들을 낳으려고 딸 3명 4명 낳고 아들 낳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딸들은 집안의 노동력에 대해서 가업도 다 하고 가게도 애들 다 키우고 장녀들이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50년대 태어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뼈 빠지게 부모님 도와가지고 막내 아들 다 키워놨더니 재산까지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 때문에 딸들이 억울해서 찾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제도는 지금 균분 상속으로 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딸들한테 전혀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아직도. 이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생긴 이유가 망인들의 의사도 이렇다는 겁니다. 1920년대에서 40년대 태어난 이 망인분들이 아직도 생각이 호주제, 적장자 우선 원칙 여기서 아직 갇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딸들한테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딸들이 지금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법적인 정의를 찾고자 상담 연락이 많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대한민국 상속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균분제도 공평상속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도울 수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드리고 변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상속제도 변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호사 정진권 변호사였습니다.